네,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시작해보겠습니다. 목요일이죠. 연예계 전반의 사건, 사고들, 실생활에서 찬반 논쟁을 불러오는 이슈들까지 법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양지민 변호사,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등장하는 주인공은 트롯 가수 김다현 양입니다. 얼마 전에 저희 프레스룸에 얼굴을 비췄죠. 당시에 가수로서의 꿈, 가족에 대한 마음, 먼 이야기 전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좀 얻었는데 자, 그때도 밝혔다시피 굉장히 바쁜 행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신곡도 나왔고요. 네, 맞습니다. 다음 달 3월 달부터 이제 단독 콘서트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. 콘서트를 열 계획인데요. 서울, 대구, 부산 이렇게 돌아다닐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또 정규 3집 까만 백조라는 곡을 16일에 공개를 했는데요. 다현 양은 직접 작사, 작곡한 곡이라면서 예. 자신의 곡에 애정이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네.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. 또 이제 사춘기에만 다룰 수 있는 생각들을 이 곡에 담았다는 점이 아주 기특한데요. 앞으로도 활발히 활동해서 좋은 네. 많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당시에도 이런 음악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좀 토로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호응을 얻었는데 자, 이렇게 최근에 바쁘게 지내고 있는 다현 양의 팬들에게는 조금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. 전 소속사로부터 미지급받은 정산금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? 맞습니다. 아마도 이렇게 미지급받은 정산금 때문에 소속사를 옮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예. 드는데요. 전 소속사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정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네. 아무래도 다현 양이 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데 소속사 도움이라든지 부모님의 예. 도움이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다 보니까 미지급된 정산금을 지급하라라고 예.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일단은 가압류라든지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별도로 네. 고의로 이렇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치 정산을 해줄 것처럼 속여서 활동을 하게 한다라든지 예. 이런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예.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사기와 횡령 혐의로 지금 전 소속사 관계자들을 형사적으로도 지금 책임을 묻는 절차가 예.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. 미성년자 연예인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고 네. 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계약서는 아마 잘 작성이 됐을 텐데 네. 이에 따른 이행이 조금 부족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이런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를 입게 된 부분, 아무래도 이제 미성년자 대상의 계약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정산금 미지급 사례가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연예계는 참 비일비재합니다. 또 가수 이승기 씨 사례도 떠올라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작년에 법원이 이승기 씨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. 그리고 소속사 측에 어느 정도의 고의성이 좀 인정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는데 바로 이 부분이 형사와 민사를 좀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면서요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걸 내가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민사적인 이 책임을 묻는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. 예.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이걸 안 준다? 그러면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. 예.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 실수라든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돼서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부분이지만 예. 이것이 고의로 마치 내가 100이라는 부분을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네. 이 사람을 속여서 한 80만 정산해주고 나머지 20은 내가 가져야지 예. 라고 생각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고의로 정산금을 미지급하고 누락하는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이 당연히 예.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기망해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아니면 법인의 자금으로 본다라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본인이 마음대로 빼다 쓰는 예.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. 이승기 씨의 경우에도 과거에 54억 원이 미지급됐다라는 사실이 예. 외부로 알려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누적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상황이 있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. 5억 8천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하라라는 법원 판결도 있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이것이 쌓여오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누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도 하실 거예요.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한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산금 미지급이 수년간 10년 넘게 아직도
꼬리를 길게 끌고 있다는 점에서 연예인들이 어떤 계약 관계에서 좀 의뢰 위치에 놓이게 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겠죠.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되면 정산금 미지급 문제는 연예인들의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다만 배우 소유림 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또 이제 법정 승소와 미지급된 돈을 받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 게 법정에선 이겼는데 이제 소속사가 어렵다고 돈을 안 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?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사실 뭐 그 소속사가 가진 재산을 뭐 경매에 붙여서 예. 이것을 일부 부분 배당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말 어떠한 재산, 부동산이라든지 동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승소 판결문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예.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은 비단 뭐 연예인들의 이런 미지급금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 사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요. 네. 보통 뭐 사기로 얼마를 편취를 했는데 이걸 유흥비로 다 써버렸다. 나에게 남은 전 재산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유죄로 판단을 받고 이 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네. 그 사람에 대해서 돈을 실질적으로 받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서유림 씨의 경우에도 승소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다른 직원들도 미지급 받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예. 해요. 그래서 채무가 워낙 큰데 재산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네. 이것은 다만 판결문을 내가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언제든지 이 사람에게 돈 갚아라라고 예.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재산이 생기면 그때 집행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네. 자, 계약 초기 단계 갑을 관계에서 철저하게 의뢰 위치에 놓이기 쉬운 연예인들. 자,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두고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.